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와,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만파 정식지곡 한번 또 귀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예. 예, 우리 정악곡은 유려하다 또는 웅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만파 정식지곡은 임금님 행차하실 때 또 군대 개선 때 그렇게 연주되던 악곡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마음이 아픈 사건이 방금 사건이 일어난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그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해한 그 교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문제교사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교사들은 참 이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료 교사나 또는 학부형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문제 교사는 없었던 듯 하고요.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상한 그런 교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이 비보는 정말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이름이 여기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이미 신문에 이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그냥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양이에요. 하늘양. 그 아버지께서 그 하늘양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이가 별이 돼서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이 교사의 그 범행의 동기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면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늘에서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행복한 영면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또 그 보호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어저께 우리나라 2대 정당, 거대 야당, 그러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교섭단체 연설의 큰 핵심 내용은 노동시간을 하자, 또 기업 부담을 늘리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살펴보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한번 시시비비도 따져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지능은 사람이
지능을 갖고 태어나죠. 그렇죠? 지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을 인공지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I라고 그러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생성된 건 아닙니다. 인류가 탄생되면서부터 이미 인공지능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넓고 깊은 그 지혜의 그 고리를 사람들이 부여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혜, 첨단의 길을 서서히 열어가고 그 길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바둑께서 그 바둑을 두게 됐는데 알파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세돌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씨가 아무리 지능이 좋고 또 바둑에 대한 노하우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세돌은 한 사람의 개체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개체. 그러나 그 알파고는요, 많은 경우를 섭렵한 한 사람의 개체가 아니라 수십, 수만, 수백의 사람의 지혜가 합쳐진 지혜의 총화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합친 지혜의 총화를 이세돌 씨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누가 이길 건가? 초미의 관심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이세돌 씨 이기기 어렵다. 한 번 이겼더라고요. 한 번 이겨서 저는 그 한 번 이긴 것도 말하자면 알파고가 져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정도로 그런 AI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전망을 해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재명 대표께서도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 4.5일째, 뭐 또 주 4일째 근무를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 4일째, 4.5일째. 우리가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고 또 기업가 또는 이런 경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여가가 많아지는 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공휴일을 가끔씩 지정하지 않습니까? 임시 공휴일. 그러면은 이제 내수가 진작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임시 공휴일에서 얻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데 지금 여기 4.5일째, 4일째가 그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근로 현장에서 또 경영자들이 제조업자들의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내수 진작은 좀 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친 내수 진작도 역시 문제입니다. 적당한 휴일이 있어야 되고 휴일이 너무 많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란 말씀을 28차례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이 먹사니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먹사니즘이 뭐냐 하니까 이 조선일보에 먹고 사는 문제 우선주의, 먹고 사는 문제 우선주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이 단축된 용어들이 아주 심심찮게 많이 나오죠. 참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빨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 먹사니즘.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사니즘 뭐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래서 이런 먹산 성장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장에 지체하게 되면은 경제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 성장에 대한 좋은 정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연장 문제가 또 나왔더라고요. 정년 연장. 이제 교수 사회에서는 교수들의 정년이 제일 많죠. 65세 정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원들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해서 초중고들의 정년은 62세. 저도 62세 정년을 이제 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시간 문제가 나왔는데, 정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정년 문제는 또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그런 만만치 않은 여론이 문제가 대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정년이 연장된다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갈 곳을 더 잃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도 여야 간에 또 여러 여론들이 잘 수렴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책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자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고 또 자고 나면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또 아쉬운 면도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생지원금을 10조를 확대를 하자. 그리고 추경 예산을 30조 원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장 2조 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화폐 발행을 2조 원 또 투자하고 또 나머지 20조 원은 공공주택 SOC 투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극비 지원, 또 기후 위기 예산 이런 거를 했는데 어떻든 이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선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제출했던 예산 삭감한 그 부분은 좀 빠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비 또 마약 수사비 31억, 원전 생태계 삭감 332억 8천만 원, 또 혁신형 모듈 원자력 개발 사업 250억, 원전 수출 보증 1112억 800만 원,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 장비 개발비 6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해주셔야지. 정당 특별비를 만약에 제로화 시켜봐요. 빵원을 해봐요. 그 민주당이나 국힘당 뭐 가지고 운영하겠어요? 사무실도 당사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직원들 관리에 해당하는 봉급도 지급이 돼야 되고 관리비 그렇잖아요. 대통령실 특활비도 이렇게 영원 처리하는 거 이건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검찰 특활비도 587억인데 이거 신속하게 추경을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들이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경찰도 그렇죠. 이렇게 낮밤 불구하고 뛰는데 그분들이 자기 봉급 호주머니에서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사기 문제도 있고 우선 중요한 거는 사회 정의가 구현시키기 위한 그런 정의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악행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히 활동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먼저 예산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60억인데 감사원도 똑같은 의미죠. 이게 감사 능력이 잃게 되면은 그 사회는 썩게 됩니다. 희망이 없죠. 감사원의 기능은 하나를 잃지만 10개를 얻어내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비는 뭐 이미 우리가 뉴스에서 시청했다시피 그 업체에서 철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뭐 가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봐야 하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말 여도 잘 되고 야도 잘 되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역지사지를 해보시고 나라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 기본사회, 뭐 기본주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글쎄 기본사회 이런 기본사회 문제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고 또 수렴을 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체제에 부합하는지 잘 고민하는 그런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몇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디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정부 예산 삭감된 부분 잘 살피셔서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기강이 잘 잡히고 그분들이 그 공무원 사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촉매제 역할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악만 하다가 정치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국악만 하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국악만 하면 사실 재미가 별로 그렇죠? 예. 제가 국악을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사회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간간히 양념 섞어서 넣어드리면 어떻겠나. 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정치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힘들죠. 그렇죠? 지도자 잘못 만나면 참 힘듭니다. 뭐 비근한 예죠. 북한 보세요. 김정은 만난 북한 사회 굶어 죽고 탈북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자유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정의사회를 만들어내고 또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 잘 살피는 그런 돌봄의 정치 역량을 가진 이들이
지도자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이 있던데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죠. 감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감옥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통령의 그거는 통치 행위고 헌법에 부여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내란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판단은 아니다. 훈장은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양 이렇게 무참하게 세상을 떴는데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였지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